안녕하세요. 심상공방 윤영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ADHD 바로 알기 1편에 이어서 ADHD 학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ADHD, 말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학생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DSM-5에 따르면 ADHD의 유형은 부주의세형,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 복합형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DHD 아동들이 많이 보이는 세 가지 행동 유형을 통해 ADHD 학생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지유세형 ADHD 학생 민서의 이야기를 볼까요? 민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얼마 전 민서의 어머님은 담임선생님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담임선생님께 민서가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읽기장애가 있고 행동이 많이 부주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서의 어머니는 병원 상담실에 민서의 지능평가를 예약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민서는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께 많은 주의를 받았었습니다. 학교 과제물 수행은 너저분하고 글씨 모양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고 받아쓰기 검사와 장문 표현은 다른 아이들보다 2년 정도 지체되어 있었습니다. 민서의 어머니는 그동안 민서에게 바늘로 실뜨기, 매듭 만들기, 그림을 그리는 방법, 숙제를 하는 방법 등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지만 차분하게 지속해서 따라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민서는 규칙이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자기가 정한 규칙, 친구와의 기념일, 심지어 자신이 원해서 만든 친구와의 약속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결국 민서의 친구들은 민서의 말을 점점 믿지 않게 되어 친구들 사이에서 신용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민서는 부주의유세형 ADHD 학생입니다. 부주의유세형 ADHD의 특징은 숙제나 과제를 여기저기 늘어놓고 정리에 어려움을 보이고 지속적인 집중을 필요로 하는 과제하기를 자주 피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과제나 놀이에서 주의를 집중하는 데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제부터 사례에서 나타난 부주의유세형 ADHD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담임선생님이 어머님께 민서가 머리는 좋은 것 같지만 읽기장애가 있고 매우 부주의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부주의 우세형의 전체적인 특징을 나타냅니다. 학교 과제물 수행이 너저분하고 글씨 모양을 이해하기가 힘들며 받아쓰기 검사와 장문 표현이 느린 것은 숙제나 과제를 여기저기 늘어놓고 정리에 어려움을 보이는 부주의 우세형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어머니는 민서에게 차분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가르쳐 주었지만 차분하게 지속해서 따라오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이것은 과제나 놀이에서 주의를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자주 보이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특히 민서가 친구들 사이에서 신용 없는 아이가 되어 친구 관계가 어려운 것은 부주의유세형뿐만 아니라 ADHD 증상을 보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 ADHD 학생인 철민이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 철민이의 어머니는 요즘 매우 부산하고 산만하며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아들 때문에 몹시 화가 난 상태입니다. 철민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집안을 이리저리 오가며 뛰어다니고 자신이 사용한 물건은 정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집안을 잘 정리해 두어도 철민이가 집에 오면 금방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철민이의 어머니는 최근 철민이의 부산한 행동으로 자주 담임선생님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담임선생님은 철민이가 수업 시간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떠들고 옆에 앉아있는 아이를 건드려서 수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부모님의 지인분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도 철민이는 자리에 마구 끼어들어 음식을 마음대로 집어먹고 어른들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해서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 바람에 부모님의 입장이 난처해진 적이 많습니다. 철민이에게 아무리 야단을 치고 체벌을 하여도 산만하고 부산한 행동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철민이는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 ADHD 학생입니다.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 ADHD의 특징은 수업 시간과 같이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자리에서 벗어나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충동적으로 대답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사례에서 나타난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 ADHD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철민이의 부산하고 산만한 행동과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행동은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의 전체적인 특징을 나타냅니다.
교실에서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움직이거나 떠들며 옆자리 학생을 건드리는 등의 행동은 수업 시간과 같은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자리를 벗어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어른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마구 음식을 집어먹는 것은 자주 자리를 벗어나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특징을 나타내며,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해 엉뚱한 답을 말하는 것은 충동적으로 대답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철민이의 부모님이 아무리 철민이를 야단치고 처벌해도 행동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이로 인해서 철민이의 어머니가 매우 화가 나는 것은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뿐 아니라 ADHD 증상을 보이는 대부분의 학생에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복합형 ADHD 학생인 준우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준우의 부모님은 과격하고 엉뚱한 언행으로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 못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친구들에게 침을 뱉거나 콧물을 묻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듣게 되며, 주변 학부모들도 준우의 행동을 문제시하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서 담임교사는 동수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데리고 갈 것을 부모에게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부적절할 정도로 돌아다니거나 교탁 위까지 기어오르는 행동을 하였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을 떼지 못하고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되면 매우 지루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수다스럽게 말을 해서 친구들은 동수와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또한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제치고 앞에 나가거나 묻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가로채는 등의 행동을 보여 친구들을 제대로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다가가는데 잘 놀아주지 않고 놀리기만 해서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과격한 행동이 악의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속상한 마음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준우는 복합형 ADHD 학생입니다. 복합형 ADHD의 특징은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나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집중이 어려워 과제 수행에서의 성취도가 낮습니다. 그 외에도 증상의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부터 사례에서 나타난 복합형 ADHD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준우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침을 뱉거나 콧물을 묻히는 것과 같은 과격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은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루해해서 한글 맞춤법을 떼지 못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어려워하는 것은 과제 수행에서의 성취도가 낮은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보이는 행동들은 증상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 복합형 ADHD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ADHD 학생들이 보이는 특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DHD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